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해서 사는 거는 네. 그렇죠. 분양가도 안 싸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3기 신도시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3기 신도시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낫긴 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분양가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시점에 다른 아파트들도 분명히 움직여 있다면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혹시라도 침체장이 와서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파트가 더 떨어지지 3기 신도시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3기 신도시라는 게 더 난데 문제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 동안의 그 마의 구간들 전세 가격 상승과 그 매매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패닉방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근데 확률 높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그때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면 3기 신도시 자체가 나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위치가 제일 좋아요.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뭐 빠지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이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상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치는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가장 베스트한 선택은 소형 아파트를 사라. 아직 안 오른 지역에. 이거가 될까요? 소형 아파트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진안장은 소형 아파트였어요. 진안장은 확실히 소형 아파트가 맞았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이클이 대형이 먼저 오르고요. 중형이 오른 상황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건은 소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서울은 중형부터 올랐고요. 서울은 뭐 30평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중대형이 오른 게 아니라 중형부터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대형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은 지금 소형 아파트가 뒤늦게 오르기 시작해서 최근 뭐 신문 기사에 뭐 9억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거쳐가야 할 단계가 더 높다는 거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 역시 지금도 인천 지역에서 선호되는 지역 평형은 중형 아파트고 그러면 중형 아파트가 어느 정도 선을 따라서 오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분명히 사람들은 그 안에서 중대형과 소형을 가지고 선택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조건 소형을 할 거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소형이냐. 차라리 서울 가깝고 조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중형 아파트가 싸다. 그러면 중대 아파트가 싸다 하면 중대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소형으로 가기보다는 소형으로 향해서 흘러갈 거다. 하지만 그 단계별로 아직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중형과 중대형에서 아직 기회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중형과 중대형에서 지난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겠네요. 이런 모습들은. 그렇죠. 지난장은 중대형 아파트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형 아파트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중대형과 중소형 사이에서의 그 흐름은 분명히 서로 나눠지면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로서 작용하는 거지 이것이 무조건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겠네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영향도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그만큼 사람들은 사하고 있을 것이고 그때쯤 되면 분명히 이분들은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금리 인상보다 전세가율 하락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전세 가격이 매매든 전세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근데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려면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고 없앴죠. 그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하락장 오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는 이 투자든 투기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금력으로 못 버티면서 부러지면서 하락장이 그냥 확 오는 형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뉴스에서 하우스푸어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빠지는 거를 받쳐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장이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옛날 같이 뭐 그 금융위기 직후에 나타났던 폭락장을 기대하시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다. 물론 지지부진해질 수 있겠지만 외부 충격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말씀할 수는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일단 배제해놓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장이 우리가 또는 누군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펙타클하게 나타날 거다. 그거는 거의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차주가 이제 금리 상환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월세로 받고 있던 거를 전세로 전환해서 내가 부채를 상환하고 다른 데 있던 걸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전세로 갖고 있던 걸 지금 월세로 바꾸고 싶어 하는 판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보증보험 가입하게 하니까 5천만 원부터는 5천만 원 아래로는 보증보험 안 내도 된대요. 그 5천에 얼마짜리로 내가 월세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전세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전세는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그런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세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받쳐주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도 전세가 하락까지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중간에 끊겨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저는 부동산 고수 아니에요. 저는 여기저기서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써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전세를 놓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상승 후반부 다음에 쇠퇴기를 바로 올 것처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후반부가 후반부처럼 굉장히 길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의 구조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인플레이션 시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 금리 인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택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루라이언님께서 신사임당은 상승론자인 듯. 저는 사실 부동산은 상승을 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뭐 대부분의 자산은 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식이든 주가 지수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상승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는 하락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락에 언젠지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하락론자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때가 될 거다 하면서 히어로가 됐던 거고 상승을 얘기했던 분들 중에는 히어로가 나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거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뭐 그냥 이거는 론자가 아니라 주택가격이라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50년 전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조선시대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고려시대 때보다 조선시대가 집값이 더 비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어떤 론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계속해서 자산 가격은 오른다는 거. 그 러시아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러시아가 그 미국한테 그 알래스카 그 얼음 땅도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고 러시아가 멍청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 인디언들한테서 맨하탄을 사간 미국인들에 대해서 그 갈취를 해갔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자체는 경제 성장을 먹고 살고요. 경제 성장은 항상 상승이라는 걸 기반에 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저는 신사임당님은 현실론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승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장기적 상승 가운데에서 발생되는 진폭 그중에 상승과 하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 상승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했습니다. 진폭이 얼만큼 진폭이 될지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격은 그 퍼센티지를 맞추는 건 너무 어렵겠지만 오른다 이런 거는 저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